안녕하세요. 민들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이고요. 커피 중에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커피 좋아해서 아침에 진료하기 전에 카누 미니 작은 거 하나 정도 마시고 이제 진료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조금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하면 또 커피 한 잔 정도 더 마시고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야 또 에너지가 나고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한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뵐 때 에너지가 다운이 되어 있으면 또 저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에너지 올리기 위해서 카페인을 좀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카페인이 잘 맞는 체질이에요.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제가 환자분들과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조금만 드셔도 잠이 잘 안 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시든지 속이 울렁거리거나 속쓰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저희 와이프가 그런 타입이라서 이제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커피를 조금 먹으면 밤에 잠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같이 이제 커피숍에 가면 저는 아메리카노 시키고 와이프는 디카페인 라떼로 한 잔 시켜주면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디카페인이라고 하면 카페인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97% 정도 카페인을 제거하고 3% 이하인 경우를 디카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커피에 민감한 분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커피를 디카페인을 시켜줬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바카스도 못 드시고 하는 타입이었는데 디카페인도 좀 카페인의 작용을 충분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병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어떤 원인들로 인한 증상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커피만 줄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원장님들끼리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자율신경 긴장성 체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나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도 해당이 되는 체질이세요. 이분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가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속 쓰린다든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숨 쉴 때 심장 뛰는 거 내가 조절하지 않잖아요. 숨 쉬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조절이 되는, 자율 조절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자율 조절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신경에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갑자기 더 튀는 거예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좀 더 민감해서 더 많이 튀고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율신경 긴장성 체질의 환자분들께서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로 오래 생활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은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한의사니까 식물들을 보면 약재로 생각을 좀 하거든요. 커피도 작용이 있잖아요. 뭐 집중력을 좋게 하고 피로감을 개선하고 또 이뇨작용을 해서 노폐물도 배출시키고 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죠. 어떤 효능이 있으니까 커피도 일종의 식물성 약재라고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모든 약재들이 체질에 따라서 더 잘 맞는 분이 있고 잘 안 맞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커피도 체질에 따라서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자율신경 긴장성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커피 복용을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하시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커피를
줄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커피가 잘 안 맞는 체질인 거 아는데 과로하고 할 일들이 많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무리하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커피를 제한하고 줄이게 되면 오히려 금방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식약처 권고에서는 하루에 400mg 미만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라고 하고 임산부의 경우는 300mg보다 더 적게 섭취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수치에는 체질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맞는 체질은 그 정도 드시거나 이상 드셔도 문제가 없고 커피에 민감한 분들은 더 조금 드셔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카페인에 민감한 자율신경 긴장성 체질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평소보다 더 낮춰서 드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또 커피 이외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이 있어요. 뭐 콜라 같은 탄산음료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요. 당연히 바카스도 그렇고 에너지 음료 있죠. 그런 거에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핫한 콤부차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 기억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